라떼 시절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어서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도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잘 전달하기 위한 씬에서 등장한 바로 이 CD 플레이어부터 워크맨 TV,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새끈한 디자인의 초경량 노트북까지 전자제품 하면 소니가 세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때 애플 인수까지 고려했던 빅 사이즈를 자랑했던 소니. 오늘은 게임 카메라, 영화, 금융에 이어 전기차까지 문어발식으로 멀티를 확장하며 회사 셔터 내릴 위기에서 탈출해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으려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소니를 미분했다가 적분해봅시다. Let's give it a shot.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도쿄에 다 쓰러져가는 백화점 안에 위치한 작은 라디오 수리 매장에서 시작한 소니는 1946년 도쿄통신공업이란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며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가진 거라곤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뿐이었던 소니는 맨 땅에 헤딩하듯 연구개발에 몰두해 일본 최초로 테이프 레코더 타입 G를 만드는데요. 당시 큰 부피와 엄청난 전력 소모에 비해 짧은 수명을 가졌던 진공관을 대신하여 우리가 애플 실리콘의 M1 칩이나 인텔 AMD 엔비디아 CPU, GPU 스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전자공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테이프 레코더 시장 조사차 미국에 방문한 소니의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는 이 신문물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고 마는데요. 그는 곧바로 팀을 꾸리고 직원을 미국의 트랜지스터 공장에 파견했고 그 직원은 공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들을 초인적인 기억력을 발휘해 보고서로 만들어 일본으로 직배송했고 이렇게 진한 기술로 1955년 일본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TR-55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라디오가 미친듯이 팔려나가며 대박을 치는데 글로벌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도쿄통신공업은 1958년 전세계 누구나 발음하기 쉽고 사운드와 소닉의 어원인 라티너 소누스의 작은 악이라는 의미의 사니를 합쳐 지금의 소니로 회사 이름을 바꾸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니라는 생소한 이름으로는 라디오가 팔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미국의 판매상은 소니 이름을 빼고 판매하자고 제의했고 본사에서도 당장 물건을 팔아야 하니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 모리타는 대량 주문을 포기해서라도 소니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이는 곧 소니가 전 세계로 브랜딩되는 최고의 결단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미국 공장을 침입한 도둑이 4천여 대를 훔쳐갈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0년에 세계 최초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트랜지스터 TV, TV8301을 개발하며 가전제품의 대명사 TV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뒤통수가 어마무시하게 튀어나온 브라운관 TV에서 세 개의 전자총으로 전자빔을 빵야 쏘는 섀도우 마스크 방식이 주류였던 당시 소니는 한 개의 전자총으로 세 가지 컬러를 구현해 성공하는데요. 더 뛰어난 컬러와 선명도, 밝기를 표현하게 되면서 TV하면 소니라는 말을 듣게 된 게임 체인저가 등장. 삼위일체 트리니티에서 이름을 따온 트리니트론 TV를 1968년에 출시합니다. 소비자들과 더불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오징어 게임도 수상한 바로 그 에미상에서 소니의 이 뛰어난 기술은 최초로 살아있는 휴먼이 아닌 무생물인 제품이 상을 받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트리니트론 TV 시리즈를 내놓았고 90년대 TV 시장을 씹어먹으며 TV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트리니트론 기술을 기출 변형해 라떼 시절 PC방을 점령했던 CRT 모니터에도 찰떡같이 적용해 짭짤한 수익도 올리면서 이 기술이 적용된 TV와 모니터가 2008년에 단종될 때까지 대략 2억 8천만 대가 넘게 팔아치우는 기네스 수준의 기록을 내놓습니다. 지금 무슨 음악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는 밈까지 생길 정도로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요즘이지만 길거리 음악 정치의 원조이자 아날로그 시대의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끈 소니의 제품이 있었으니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가 항상 들고 다니며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를 온몸으로 실천하게 했던 워크맨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소니의 회장이던 이부카는 해외에 출장 갈 때마다 소니의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음악을 즐겨 듣곤 했지만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녹음기가 너무 크고 무거워 불편하게 느껴지곤 하였는데요. 녹음기의 주목적인 녹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 끝에 뿅 하고 생각난 아이디어를 즉시 연구소에 전달해 제품 개발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당시 출시 전부터 직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녹음 안 되는 테이프 플레이어가 말이 됐어요, 개돼지 됐을까? 라고 반대했지만 젊은이들이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겠다. 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중요시하며 밀어붙인 끝에 1979년 걷다와 닌겐을 합쳐 만든 합성어를 가진 전설의 아이템 워크맨을 출시했습니다. 1992년 누적 판매 1억 대를 돌파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워크맨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이라고 표현하듯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워크맨이라는 단어가 오르기도 하고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신호등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선 워크맨 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여기에 소니는 워크맨의 CD 버전인 일명 디스크맨 시리즈도 출시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고 1994년에 닌텐도가 점령한 비디오 게임 시장에도 도전해 수많은 게임돌이들을 탄생시킨 플레이스테이션을 내놓습니다. 2000년에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2는 전 세계에 1억 6천만 대 이상 팔리며 역대 게임기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는 역사를 쓰기도 했죠. 여기에 조금 비싸지만 예쁜 디자인에 고성능을 자랑한 바이오 노트북 시리즈로 PC 사업에도 진출하고 상업용 디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라떼 시절 USB였던 플로피 디스크에 사진을 찍는 즉시 저장해주는 신기능 디지털 카메라 마비카를 시작으로 작고 가벼운 무기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시리즈로 일명 디카 열풍을 일으키며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선점합니다. 소니는 이 기세를 몰아 1989년에 스파이더맨과 007 시리즈로 우리에게 익숙한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 컬럼비아 픽처스까지 줍줍하는 데 성공하는 것도 모자라 뉴욕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까지 플렉스하며 일명 소니 타워로 전 세계의 소니의 위엄을 떨쳤는데요. 1998년엔 5천억엔 5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그야말로 아이브 리즈도 울고 갈 리즈 시절 제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아날로그 제품들이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니는 점차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소니 몰락의 신호탄이 된 사건은 바로 2003년 4월 25일부터 단 이틀 만에 주가 27%가 썰물 빠지듯 빠지며 시가총액 약 10조 원이 증발해버리는 매직을 보여준 이른바 쇼니 쇼크 사건입니다. 당시 소니는 연간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며 약 1,800억엔 1.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처음 예상한 수익보다는 1,000억엔이 모자랐고 다음 분기 역시 1,000억엔 이상 영업이익이 줄 것이라는 예상에 수많은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실망하며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인데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의 콜라보를 하나하나 쪼개봅시다. 먼저 1994년부터 소니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가전게임 영화 카메라 엔터 금융 등 각 사업부들을 마치 하나의 독립된 회사처럼 취급하는 컴퍼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각 사업부끼리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며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됐는데 예를 들어 자기 부서가 연구개발비를 더 받기 위해 서로 견제하고 같은 소니라 해도 부서가 다르면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사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일부 매장에서 신제품을 정가보다 30%나 싸게 팔아도 본사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모르다가 소비자가 제보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도 줄어들게 되면서 소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데요. 연구소들도 줄 폐쇄되며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던 소니 특유의 창조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도 위축되죠. 소니가 가장 잘하던 가전 분야의 TV에서도 차세대 벽면 패널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을 도모하기보단 기존에 잘 만들었던 브라운관에 안주했고 오히려 미국의 브라운관 신규 공장을 세우는 무리수까지 두며 자기 발목을 잡는데요. 가전과 전자 분야에서 삼성과 중국 업체가 빠르게 추격해오는 와중에 소니의 추락을 더욱 빠르게 가속시킨 애플의 아이팟과 아이폰의 등장은 소니의 자랑이던 워크맨과 CD 플레이어, 디카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박물관의 유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애플 특유의 기기 간의 유연한 연동성과 소프트웨어의 다양함도 한몫했는데 소니의 고집스러운 독자 규격은 제품 사용에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더 빠르게 소비자들이 손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무리하게 인수한 컬럼비아 픽처스는 매년 수백억 엔의 적자를 낳고 있었고 회사에는 현장 직원들을 경시하고 본사의 직원들만 우대받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됐는데요. 각자 살 길 찾아서 소니의 계열사들이 떠나며 나타난 불료파음은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소니는 매출이 급감하며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소니를 구하라는 특명을 받고 2012년에 새로운 CEO로 히라이 가즈오가 왔을 때
소니의 예전의 찬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노답 상태였는데요. 물씬에 가득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히라이는 영원히 나락으로 갈 뻔한 소니의 완벽한 V자 반등을 일으키며 부활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소니 계열사 중에서도 젊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가진 현재 소니 뮤직의 전신인 CBS 소니에 1984년에 입사한 히라이 가즈오는 1994년 35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팔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의 SOS를 받고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 경영을 맡으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기회를 부지런히 마련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사업 전략에서도 당시 도쿄 본사는 최대한 많은 게임들과 독점 계약을 맺는 물량 공세를 취했지만 히라이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며 플레이스테이션을 채우는 콘텐츠에 집중했는데요. 본사와 다른 방침으로 사사건건 싸움에도 불구하고 1998년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17%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고 분열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를 봉합하고 사태를 수습한 능력을 인정받아 히라이는 2007년 도쿄 본사인 SCE의 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의 역대급 대박으로 주력 사업이던 가전의 매출마저 앞지른 상황에서 다음 신작인 플레이스테이션3에 심혈을 기울여 컴퓨터급 고성능치까지 장착했지만 게임기 치곤 지나친 오버스펙과 비싼 가격의 게임돌이들도 외면 결국 가격 인하 속에서도 팔 때마다 적자가 쌓이는 역마진 상태에 빠진 플레이스테이션3 소생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결국 게임기야 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역마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 비용 절감을 위한 밤샘 회의를 자처하며 결국 3년 만에 가격은 40% 낮추고 무게는 기존의 5kg에서 2.1kg까지 줄이는 논물의 다이어트에 성공. 적자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 TV는 8년 연속 적자에 빠졌고 2011년엔 역대 최대인 4,550억엔의 적자를 기록. 주가마저 32년 만에 1,000엔이 깨지는 중에 히라이는 소니 그룹 전체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죠. 이 정도면 거의 사고 전담 처리반이 아닐까 싶은 합리적인 의심마저 드는 상황에 히라이는 한 직원이 TV 신상품을 폐기 하나 없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임원이 그걸로 삼성 이길 수 있겠어? 하고 지적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부진에 빠진 소니와 무기력한 직원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데요. 어린 시절 소니 라디오에 빠져 감동받은 것처럼 소니의 지향점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나 직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히라이는 먼저 흩어진 소니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비행거리로만 지구 네바퀴 반을 날아다니며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공장의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줄 서서 함께 밥을 먹거나 임원들이 머무는 호텔에 보여주기식으로 소니 TV를 설치하는 등의 불필요한 관례를 못하게 했다고 하죠. 어차피 본사 높은 놈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기 위해 틈만 나면 R&D 센터도 방문하기도 하고 이 같은 직원들의 열정을 제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장 직할로 더 소니를 뜻하는 TS 사업 준비실을 만들어 소니의 DNA인 신박하고 유용한 제품 개발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서포트합니다.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벽에 수직으로 영상을 쏠 수 있어 번거롭게 멀리 설치할 필요가 없는 4K 초단 초점 프로젝트였는데요.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소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사물 인터넷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메쉬나 스마트워치 외나 등을 출시하며 열정 가득한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여기에 실속 없이 비대진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체질 개선에도 나섰는데 소니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던 미국의 본사 빌딩인 일명 소니타워를 매각하고 바이오 PC, 화학, 리튬이온 전지 사업들도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과 더불어 5,000명의 인원도 감축하는 뼈아픈 결단도 내립니다. 가장 큰 문제인 TV 사업도 점유율과 판매 대수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제품에 더 집중하여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성공. TV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니 비주얼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사시켰는데 소니의 사업들을 게임, 영화, 음악같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성장 견인 영역과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같은 안정적 수익을 주는 영역, TV와 같은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히라이가 살려놓은 소니의 전략을 함께 만들고 도왔던 현재 CEO 요시다 케니치로는 2021년부터 소니의 사명을 소니그룹으로 바꾸고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소니그룹 본사 아래에 게임, 영화, 음악, 전자, 반도체, 금융 등 6개의 회사를 두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전자에만 치우쳐있던 과거 매출과 달리 현재는 각 사업별로 일당백을 해내며 든든하게 소니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2021년 기준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와 음악도 톡톡히 역할을 했는데 우리들의 이웃이자 마블 유니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보유하기도 했고 일본 역대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귀멸의 칼날의 제작사인 애니플렉스가 바로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죠. 게다가 전세계 200개국에 500만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애니메이션 전문 OTT 크런치롤을 인수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통망도 확보하고 넷플릭스가 게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융합하려는 시도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비틀즈, 퀸, 마이클 잭슨, 롤링스톤스 등을 포함해 200만 권 이상의 저작권을 가진 세계적인 음반사 EMI를 인수했고 누적 판매량 2,500만 대를 돌파하며 인기몰이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매달 구독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임 구독형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는 경쟁 서비스인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과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제치고 구독자 수 1위를 차지하며 연금처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사업이 또 하나 있었으니 2021년 기준 영업이익 약 1조 4천억 원을 내며 다른 사업들이 부진할 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낸 소니의 보험 사업이었습니다. 1978년 미국의 프루덴셜 생명과 합작으로 시작한 소니의 보험 사업은 당신의 인생을 설계해드립니다 라는 라이프 플래너 전략을 펼치며 일본에서 인기몰이를 했고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도 업계 선두를 차지하는데요. 2001년 소니은행을 설립하며 빠르게 인터넷 뱅킹으로도 진출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쌓으며 금융업에서도 확실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 CES 2023에서 소니는 혼다와 합작해 일명 바퀴 달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전기차 아필라를 선보였는데 자율주행차 안에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거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며 음악 감상까지 가능한 이 전기차는 미래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한 것이죠. 2026년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아필라의 개발을 진행 중인 전기차 후발주자인 소니가 과연 테슬라와 구글, 중국 업체 등을 따라잡고 제2의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뛰어난 성능을 갖춘 레전드 제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던 소니가 X세대를 넘어 MZ세대, 나아가 알파세대까지 가슴속 깊이 진한 감동을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비싸디 비싼 밝은색 소니 바이오 노트북 TX 시리즈를 사고서 디자인 감성 듬뿍인 얼리 어댑터 공대생인 척 돌아다녔던 18년 전이나 환율에 굴복하지 않고 기어코 M2 맥북 에어를 사놓고선 스타벅스에 가는 걸음걸이가 당당한 지금이나 허세 가득한 공돌이 디자인 감성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현타가 오고 있는 안배공학 에러였습니다.